자, 오늘 진도가 나갈 차례는 58쪽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갈 건데, 자,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2라는 책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미분이 뭔지 그리고 적분이 뭔지를 살짝 맛보기 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이 수2 다음에 나오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진정한 미분 적분이지, 이 수2에 나오는 미분 적분은 그냥 미분이 이렇게 쉬운 거야 하고 맛보기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2에서 다루는 미분 적분은 어차피 함수를 미분 적분하는 거지만, 그 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밖에 없다? 다항 함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여러분은 집착을 좀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다항 함수, 상수 1차, 2차, 3차, 4차, 5차도 안 해. 요 5개만 가지고 미분 적분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수 1차, 2차는 너무 쉬워. 그래서 3차, 4차를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공부한 다음에 요 상수 1차, 2차, 3차를 적분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 적분이라는 게 어렵거든. 뭐가 어렵냐면 더하기 빼기가 어려운 과목이야. 여담으로 좀 하고 가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3x 플러스 1 dx,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를 계산해 본 적은 있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설명을 드리죠.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라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러분들은 알아. 그럼 가상의 x축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적분법의 의미를 모르지만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해 줄게. 얘는 x = 1이라는 직선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x = 3이라는 직선이라고. 그럼 요 인테그랄이라는 적분의 의미는 함수랑 x축이랑 이 2하고 3이 알려주는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폐쇄 면적, 요거의 넓이 구하는 게 적분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도형인지 몰라? 사다리꼴이잖아, 그지? 얘들아,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몇 분의? 2분의 높이에다가 뭐랑만 더해주면 돼. 아랫변 윗변만 더해주면 되지, 그지? 높이 보이니? 2야. 그러면 얘들아, 이 아랫변, 이 길이는 이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라고. 얼마? 4. 그럼 3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얼마야? 10이야. 우리가 얘는 안 해봤지만 얘는 해봤다고. 그 얘기는 다항함수라는 상수 1차, 2차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릴 줄 알고 다뤄봤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지고 미분 적분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앞으로 요런 녀석 보면 요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면 저거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알려줄 거야. 이렇게 바꿔서 1하고 3이 있으면 2분의 3에다가 3 대입해서 9 빼기 1 대입해서 1 더하기 x에다 3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서 계산하라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수2에 나오는 미분 적분은 새로운 기호가 도입됐기 때문에 낯선 거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이니까 절대 얼지 말고, 그리고 무슨 함수만 다룰 거니까? 다항함수만 다룰 거니까
에이씨 다항함수만 다룰 건데 그럼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하고 뭉뚱그려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다양함수를 그려보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아이들이거든.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가다가 끊어지는 포인트나 가다가 꺾이는 포인트나 이런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함수의 연속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게, 자, 내가 앞으로 미분적분하게 될 상수 1차, 2차, 3차, 4차는 끊어지는 포인트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항함수는 항상 뭐 한다? 연속한다가 돼. 근데 지금 우리가 58쪽부터 연속을 공부하잖아. 그 앞에는 뭘 공부하냐면 함수의 극한을 공부한다고. 자, 나는 연속하는 걸 공부할 거야. 왜? 함수가 연속해야만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연속 파트 이전에 극한이라는 파트를 공부한다고. 그 이유는 극한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야만 연속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극한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야만 적어도 연속할 수 있게 되고, 연속을 해야만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미분 적분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다항함수는 미분도 가능하고 적분도 가능하니까 무조건 연속일 거고, 무조건 극한 값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한 걸 조금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자, 수투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수직선 위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요거야.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라는 x값을 잡으면 y는 fx라는 함수에서 fa라는 함수값을 찾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점선을 쪼르륵 올려갖고 함수와 이 x값에서 올라온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체크한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a, fa라고 뒀다고. 그래서 이 점의 y값을 fa라고 정했어. 이걸 우린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해 왔다고. 근데 이 함수값의 특징은 x가 딱 얼마일 때? a일 때에 한정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실 극한은 x가 가만히 a의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선 위에서 x를 움직여 볼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도 움직여 보고 요렇게도 움직여 볼 거야. 자, 수직선 위에 수많은 x들이 있는데 그 x들 보고 야, 너 A로 가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 있던 애들은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A로 움직일 거고, 오른쪽에 있던 x들은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일 거야. 요렇게 움직이면 이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요 정도가 되겠지?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애들은
요 정도가 될 거라고. 그거를 가상의 y축을 따서 y축에다 표현해 보면 x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따라서 어떤 경사가 만들어질 거고 그 경사를 따라서 y들은 썰매를 타고 내려온다는 표현을 하게 돼. 오른쪽에서 움직이면 해당되는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니까 등산이라는 표현을 할 거고 그걸 가상의 y축에 표시하면 저 까만 점을 향해서 저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x값을 움직여서 y값들이 어떤 경사를 타고 어떤 점에 다가가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극한이다. x야 움직여라 라는 뜻의 리미트라는 걸 쓸 거고 x 보고 가는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a라고. 그런데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는 x값들은 실제로 따지면 a보다 커 작아. 작아서 여기다가 작다라는 표시로 마이너스를 해줄 거야. 그러면 요렇게만 쓰면 x야 a의 왼쪽에서 다가가 봐라라는 표시인데 다가갈 때 쓸 함수를 적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될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기호도 x야 a로 다가가 봐. 근데 너네는 a보다 큰 아이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따라가게 될 함수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 거라고. 그래서 요 녀석 파란색 화살표는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이다.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녀석은 a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이라 해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기호를 보게 될 건데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 봐라. 뭐를 따라서? fx를 따라서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극한 3개는 리미트를 취하긴 했지만 x가 a의 좌측에서 가냐 x가 a의 우측에서 가냐 아무 방향성이 없냐 3개로 나눠질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이 극한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를 찾기 위해서? 함수의 연속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 자, 그래프가 만약에 가상의 x = a라는 선을 걷을 때 자, 함수가 왼쪽에서는 요렇게 오고 오른쪽에서는 요렇게 온대. 이거 비울까?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대. 여기는 다 점선이에요. 자, 그림으로 봐도 x = a라는 포인트에서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연속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x = a에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점프를 뛰었다고. 그럼 얘를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래프를 이렇게 주면 아니 선생님 이거 점프인데요? 극한 없는데요? 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주지 않고 함수만 줬을 때 극한값을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자, 가상의 y축을 하나 거볼게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뚜두두두 해서 여기가 b고 또도도도도 해서 여기가 c야. 그럼 한번 볼까? 앞으로 여러분한테 극한값이 뭐냐고 체크를 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주든 안 주든 항상 극한을 좌측에서 오는 극한하고 우측에서 오는 극한 이 두 개로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좌측에서 오는 극한을 체크를 해보면 해당되는 슬로프는 얘고 여러분도 이제 수학을 했으니까 방향성을 알게 될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등산을 하겠지. 그걸 y축에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점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왼쪽에서 함수를 따라서 a로 다가가면 그 값은 얼마로 간다? b로 간다를 읽을 수 있을 거고, 자,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당연히 해당되는 슬로프는 이 정도 될 거고, 방향성이 왼쪽이니까 등산을 하게 되겠지? 그걸 y축에다 표시하면 C로 다가가겠네. 자, 그러면 내가 극한값을 판정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이 체크가 돼야 되고, 지금처럼 얘네 둘이 같은 점을 향해서 가면 나는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겠지. y축을 표현해서 아예 값까지 줘볼까? 여기가 b라고 하면 좌측에서 다가가도 b로 갈 거고 우측에서 다가가도 b로 갈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그냥 극한도 같은 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b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고. 그러면 나는 이 극한값을 b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c라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을 공부하는 이유는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프를 주면 이런 식의 점프가 보이면 세상 두쪽 나도 좌극한과 우극한은 다를 거고 극한값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봐봐. 지금 내가 극한값을 체크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b가 나왔다고. 여기에 y좌표가 fa인데 그 값을 그래프에서 읽어보니까 b야. 함수값도 뭐야? b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립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 존재할 거고 당연히 무승극한 존재할 거고 우극한 존재할 거고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 값인 이 b라는 i는 무슨 값하고도 같을 거다? 함수값하고도 같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극한을 만나셨을 때 그래프가 나오면 좌극, 우극을 체크해보고 점프 뛰었는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 되지만 극한의 가장 기본 성질 리미트 x를 1로 보내래. 그럼 극한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올라오는 함수가 다항함수면 즉 무슨 함수면 끊어지지 않는 연속함수면 이 극한값은 그 함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이 녀석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찾을 때 이 fx가 다항함수, 더 확장해서 연속함수면 그냥 f에다 뭐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자? a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푸셔야 되는 게, 많이 해석해야 되는 게 요거야. x가 1로 갈 때 x-2분의 x 플러스 3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함수인데 얘네들은 다항함수가 아니야.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야. 근데 분수함수는 끊어지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 끊어지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분모가 얼마 되는가? 0 되는가? 그럼 이 분수함수는 x가 얼마일 때 조심해야 돼? 2일 때만 조심하면 돼. 2일 때만 끊어져. 근데 x를 어디로 보내래? 1로 보내래. 그럼 1에서는 끊어지지 않잖아. 연속이라고.
그러면 그냥 2를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도 안 나와. 근데 얘를 보면 x가 2로 간대. 보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돼. 근데 x가 2로 가니까 분자도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나게 많이 볼 게 0분의 0꼴이라는 형태의 분수함수야. 그러면 나는 x가 2로 갈 때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2, x 플러스 2로 고칠 수 있는데 여기 약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차 함수로 바뀌게 되니?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다항함수네. 그냥 넣어버려서 4라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극한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극한을 공부하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매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증명하고 그 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연속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극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극한은 그냥 단순히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좌극한과 우극한 또는 극한값을 찾으려고 리미트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리미트의 계산법이 있는데 리미트의 계산법 중에 특이한 형태를 갖는 걸 극한의 부정형이라는 용어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 극한의 부정형에는 극한의 부정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형은 크게 두 개야. 0분의 0꼴이 되는 거. x를 어디로 보내봤는데 분모에 넣어도 0이고 분자에 넣어도 0이 되는 0분의 0꼴.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자, 그래서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0분의 0꼴은 극한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x가 3으로 간대.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다 x-3이라는 인자를 이렇게 넣어놓을 거야. 0인자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더 쉬워. x를 그냥 무한대로 보낼 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꼴로 만들어놔. 자,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인자를 그냥 약분하면 되는 형태라서 한 번쯤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극한이야. 그냥 분모에서 제일 큰 녀석을 제외하고 지워버리면 돼. 분자에서도 제일 큰 녀석을 제외하고 지워버리면 돼. 그럼 분모 분자가 자연스럽게 약분이 일어나면서 상수로 바뀌어줄 거야. 그 값이 얼마다? 2다. 요렇게 찾는 거. 그래서 아직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오늘 연속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극한의 개념과 이런 풀이법들을 다시 한번 저랑 공부하시도록 할게요. 물론 영상을 보면서 다 마스터해 오셨죠? 자, 58쪽으로 갑니다. 자, 58쪽에 보시면 함수의 연속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 함수의 연속 옆에다 써놓을까? 이거만 있으면 돼. 함수의 연속 진짜 쉬워. 좌우함.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무슨 값이 발생하고 극한값이 발생하고 그 녀석이 뭐랑 같으면 함수값과 같으면 이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꽉 채워진 점을 만들면서 연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연속이 진짜 쉬운 녀석인 거야. 그냥 무조건 좌우하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 무조건 셋 다 같은 걸 우리는 증명해내고 그렇게 됐을 때 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59쪽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59쪽에 거기 팁 볼까? 팁. 자, 거기 그래프 3개가 있어요.
자, 앞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쭉 그려진 게 아니고 가다가 하얀색 동그라미를 하나 가졌어. 자, 요게 무슨 의미냐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갔다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요 점이 좀 특이해. 요게 A인데 뭐 저 정도 A야? 난 B로 할래. 자, 앞으로 선생님이 요런 동그라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절이라고 부를 거야. 관절. 비어있는 거야. 거의 뭐 르마티스지. 골다공증. 자, 보세요. 이 함수를 보고 내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야 돼. 요 관절은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 뿐이야. 무조건 연속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불연속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왜 불연속이냐 하면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그릴게요. 여기 가서 까만 점이 이렇게 있어. 걔가 C라고 해보자. 자, 좌측에서 다가가 볼까? 그러면 나는 이 슬로프를 타게 될 거고 방향성 봐. 등산하잖아, 그지? 누구를 향해서? B라는 정상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요 슬로프네. 당연히 썰매 타고 내려오겠지? 어디를 향해서? B를 향해서. 그럼 나는 리미트 x를 a의 좌측에서 보냈을 때의 값을 b라고 할 거고 리미트 x를 a의 우측에서 보냈을 때도 b라고 할 거야.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선생님 같아요. 같아. 그러면 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무슨 값?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고 그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거야? b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fa를 구해볼까? 리미트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값이라는 의미고 얘들아 이 함수값을 그래프에서 읽는 게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아. A에서 이렇게 점선 올라갔을 때 비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워져 있는 부분의 y값을 읽는 게 함수값이야. 그럼 fa가 얼마야? C가 돼. 그럼 봐. x 이꼴 a에서 좌우함을 찾아보니까 좌극한도 B, 우극한도 B 같네. 근데 함수값은 어때? C 다르다고. 그럼 얘네들은 같지만 함수값이 비어있다.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이 비어있으면 여기가 골다공증으로 빈 거고 요 채우는 자리를 딴 애가 채운 거야. 없어도 돼. 없으면 그냥 함수값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하얀 부분을 까맣게 채울 수가 없어서 저 그래프는 x 이꼴 a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 그럼 2번 그래프는 더 쉽다, 그지? 2번 그래프는 여기가 아예 이렇게 점프를 띄웠잖아, 점프를. 여긴 채우고 이렇게 갔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 다 쓰지 않아도 좌극한, 우극한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좌측에서 다가가면 등산해갖고 어디로 갈 거고? B로 갈 거고, 우측에서 다가오면 썰매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갈 거야? 벌써 어때? 좌우가 어때? 다르다고. 그래프 자체가 점프 뛰었잖아, 그치? 점프 뛴 아이들은 극한값도 없는 거야. 3번 그래프는 1번 그래프랑 똑같은 아이로 관절인데 차이점은 뭐야? 1번에서는 함수값이 없다였다고. 없다. 근데 3번에서는 관절이 되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더라도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다를 증명하는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주면 여러분들 얘가 왜 불연속인지를 쉽게 볼 수 있어. 근데 그래프를 안 주면
좌극한, 극한도 계산해 봐야 되고 우극한도 계산해 봐야 되고 함수값은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부탁한 공부를 한다면 1번하고 2번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1번은 1차 함수고 2번은 2차 함수야. 얘네들은 무조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때려 죽여도 연속이니까. 그럼 봐봐. 지금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이 존재하냐고 물었다고. 극한값 물어본 거지. 그럼 좌우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이미 연속이니까 함수값만 찾으면 돼. x에다 얼마 집어는? 3 집어는. 그래서 여기가 연속함수면 그냥 x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x값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일 때 조사해 보래잖아. x가 1일 때 연속성. 근데 함수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야. 이걸 왜 조사해? 이미 연속함수인데. 그럼 이 극한값은 x에다 1 집어는 함수값과 같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연속은 그래프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익혀주시면 되고, 자, 그 뒤에 있는 3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4번 그래프는 뭐 볼 필요도 없이 불연속이라는 게 보이지? 자, 3번 그래프 간단히 해석해 볼게요. 자, 거기 보면 함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이렇게. 자, 이런 거 판단할 때 그냥 리미트 쓰지 말고 앞으로 좌우한만 있으면 돼. 자, 좌측에서 1로 향해 다가가면 썰매 타고 내려올 거야. 어디까지? 1까지. 우측에서 다가가면 요거 타고 썰매 타고 내려오겠네. 여기 y값이 0이네. 이미 이게 다르다고.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데 함수값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볼까? 함수값은 까만 점에 y값 읽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1이다, 그지? 자, 좌극한과 함수값은 같지만 우극한이 달라.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 근데 거기 두 번째 박스 보면 x = 0에서의 연속을 물었네. 얘들아, 여기 연속이요? 불연속이요? 이걸 뭐하러 리미트를 써? x = 1에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증명을 왜 불연속인지는 보여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쫙 연결됐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연속성은 그냥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이값, 바깥값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 얘들아, 사이값, 바깥값은 뭐 풀었을 때 많이 쓰니? 사이값, 바깥값은 부등호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거 풀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사이값이에요? 바깥값이에요? 제발. 진우가? 이거 사이값이야? 바깥값이야? 사이값이야. 누구랑 누구의 사이값이지?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그지?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면 마이너스 2랑 2를 체크하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x를 정리해주고 또는 이라고 적는 걸 바깥값이라고 하는데, 이 바깥값 말고 이 사이값을 어디에서도 많이 쓰냐 하면 등호를 이렇게 준 다음에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사할 때 정의역으로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기 귀찮은 기호가 생기면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저걸 줄입니다. 저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대괄호 마이너스 2부터 2 이렇게. 자, 대괄호의 의미는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값을 이렇게 적을 거고, 만약 부등호가 없다면 괄호가 소괄호로 바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좌표를 쓰는데 많이 쓰던 기호거든. 그래서 항상 요 앞을 보셔야 돼요. 범위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사이값 표현인 거고 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점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요거 대괄호가 있는 걸 닫힌 구간이라고 한대요. 이게 영어로 closed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닫힌인데 이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소괄호는 당연히 열린이란 표현을 쓰겠지, 그지? 그냥 나는 이 대괄호랑 소괄호가 등호 포함, 등호 미포함, 부등호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저거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뭐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있는데 그냥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등호 있게 쓰냐, 등호 없게 쓰냐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2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3쪽으로 갈 건데요. 자, 63쪽은 별 내용 아니고요. 거기 개념 확인 문제만 볼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1번 1차 함수다, 그지? 그럼 얘가 연속인 구간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번도 1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고 3번도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고 4번도 실수니까 모든 3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 5번도 3차 함수 6번도 3차 함수 모든 실수라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써져 있는 이 아이 x-1분의 1. 자, 분수함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다 쓸 줄 알아야 돼. x는 뭐가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 반드시 얘가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분모는 0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fx를 보면 분모가 x 플러스 2네. 분자는 필요도 없어. 분모만 보면 돼. 그럼 나는 여기 써있지 않지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개념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답을 보면 표기가 좀 이상하지? 모든 실수는 어떻게 정리하면 저 오픈 구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쓸 거고, 여기처럼 모든 실수 중에 마이너스 2만 아닌 아이를 쓰고 싶으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표현하면 얘가 얘라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들 아직 내신 준비하시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64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4쪽에 개념 확인 1번 보면 자, 2번만 볼게요. 2번. 자, fx가 x-2분의 x-1이래. 난 얘를 보자마자 분수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한 번은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한 번 이상은. 어디에서? 분모가 어느 부분에서? 0 되는 부분에서. 근데 분모가 0 되는 부분을 보니까 2인데 함수 자체가 2에서 끊어질 건데 거기 옆에 이렇게 써놨다고. 뭐라고 써놨냐면 x-2분의 x-1이라는 분수함수에서 범위를 3,5 이렇게 해놓은 거야. 3부터 5 사이에서 끊어지냐고 물어본 거야. 어디에서만 끊어지는데? 2에서만 끊어지는데 이 범위 안에 2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얘는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래. 1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거 문제 나오지도 않고 이거 몰라도 극한 연속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fx 2번 보면 무리함수야.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x축을 거보니까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 이 범위에서 조사하래.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5네. 그럼 이 구간에서
누가 봐도 연속이잖아, 그지? 그래프를 가지고 연속을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쉬운 작업이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65쪽으로 넘어가 보면 65쪽에 1번이 장난입니다. 자, 65쪽에 1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가지고 왜 x 이퀄 1에서 연속성, x 이퀄 2에서의 연속성을 뭐하러 조사해? 다항함수면 그냥 무조건 연속 때리면 되는 거야. 다항함수가 연속임을 밝혀서 미분 적분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다항함수를 가지고 연속을 따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6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6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그래프가 이거 여기서 끊어지는데 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프 잠깐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이게 y 이퀄 fx래. 자, 쭉 연속이다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점프 뛰어서 일로 왔고, 쭉 연속이다가 x 이퀄 1에서 그래프가 점프 뛰어서 여기로 와서 쭉 연속되네, 그지? 그럼 얘네가 끊어지는 불연속은, 이 그래프에서의 불연속은 x 이퀄 마이너스 2라고 x 이퀄 1에서 일어나면 그래프를 보면 알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좌우 한만 체크해 보면 돼.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한번 볼까요? 등산하겠네. 얼마까지? 2까지. 우함수 볼까요? 썰매 타고 내려오겠네. 어디까지? 0까지. 이미 좌우 극한이 달라. 그럼 함수값은 체크해 볼 필요가 없잖아. 셋 다 같아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가 다르면 뭐하러 체크해. 자, 1에서의 좌극한 볼게요. 썰매 타고 내려오네. 어디까지? 0까지. 우극한 볼까요? 썰매 타고 내려가네.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달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주면 그래프 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불연속이 있는 건 너무 쉬워. 이런 문제는 기니비 문제로 나올 거예요. 기니비 정도가 나와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적정이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 옆에 3번 봐봐, 3번. 자, 3번 같은 게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문제들이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극한이나 연속에서 많이 보시게 될 함수의 표현법인데 잘 보세요. fx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놓을 거야. x분의 절대값 x래. 그래놓고 여기다 조건을 줄 거야. 당연히 얘는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를 줄 거고, 0이 아닐 때를 주면 x가 0일 때도 줄 거야.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해석할 때 요거 할 줄 알면 돼. 봐봐. f0 0이다 아니다를 줬잖아, 그지? 그럼 0일 때는 그 함수값이 얼마라고 준 거야? 0이다라고 준 거야. 그냥 함수값을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걸 쓸데없이 그냥 요렇게 어렵게 적어준 거야. 그럼 요 위의 녀석을 해석해야 되는데 잘 봐. x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수직선을 걷을 때 0이 기준인 거야. 0일 때는 0에다 갖다가 이렇게 찍으래. 왜? 함수값 0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봐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양등분 해볼까? 자, 요쪽 1번 구간은 x가 0보다 작을 때야.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x분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로 정리가 될 거고, 0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x분의 x. 얘들아, 이거 너무 쉬운 함수잖아. 마이너스 2라고 1이라는 함수로 해석이 된다고.
y축 그려서 체크해보면 얘들아 y는 마이너스 1 상수함수지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상수함수야 y는 1.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아유 이게 x 이퀄 0에서 연속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없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0일 때는 점이 여기서 찍힐 거고 이쪽 왼쪽은 y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1이야. 그럼 그랬잖아. 왼쪽에서 오는 극한을 체크할 때 0에 마이너스를 주고 우리가 함수를 갖다 쓸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면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대입해서 마이너스 1. x가 0의 우측에서 올 때 함수 쓰니까 1인데 이거 상수함수면 대입하면 돼. 1. 이 작업을 안 해도 나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좌극한, 우극한 어이 달라요. 얘네들은 극한 값이 달라요? 당연히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도 되지만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왼쪽 오른쪽을 잘라서 두 극한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68쪽부터 또 해볼게요.